자, 유스 선수들이 폭발했을 때 보통 그 팀이 잘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부상도 안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스타 선수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유스가 갑자기 대폭발을 해. 이런 경우에 그 팀들이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게 프리미어리그 태동기의 맨유죠. 그렇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라이언 긱스, 예. 포이스 콜스, 게리 네빌, 필립 네빌과 같은 훌륭한 유스 출신의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베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어린 자원들이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황금기를 만들었죠. 10년 정도를 유럽 축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었던 바르셀로나, 그렇죠. 페바 바르셀로나도 그때 당시에 라마시아 출신들이 대거 폭발하면서 맞아요. 예, 이거는 거의 대다수의 팀들이 트래블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축구를 휘어잡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아닌 팀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팀 케미도 기가 막히고 그렇죠. 유스들은 아무래도 자국 선수들의 비중이 높은데 그런 것들도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스 팀에서부터 그 팀의 철학이 뚜렷한 그렇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기초적으로 교육을 받고 맞아. 그러면서 육성될 때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스를 보는 시선은 야, 우리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로컬 보이면 더 좋고 맞아요. 우리 팀의 근본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리버풀의 경우는 요즘 그게 있어요. 약간 방패막이. 그래서 일부 기자들, 영입이 좀 지지부진한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의 기자들이 유독 이 유스들을 이용해서 살짝씩 좀 방어 전략을 펼 때가 있어요. 구단들이 그걸로 해서 우리 그거 있잖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키워야지 얄밉게 느낄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유스 출신의 선수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또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아니 제대로 돼야 그게 유망주지. 그렇죠. 그걸 믿고 영입을 안 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유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선수 성장을 위해서 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렇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또 아니고. 네, 그래서 어린 재능들의 육성 네. 그리고 그 팀에 대한 이해도, 문화 이런 것까지도 심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빅6 팀들 6개의 팀에서 네. 베스트 11 기준으로 유스의 비중이 많은 팀은 어디일까?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좀 핵심일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는 단순히 어린 선수는 아닙니다. 정말 그 팀에서 나고 자란 애들. 맞아요. 네, 그 팀의 아카데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맨시티 먼저 보죠. 맨시티는 이렇게 베스트 11을 정리해보면 필 포든 역시 대표적인 아카데미 출신의 스타입니다. 네. 필 포든은 제가 볼 때 그냥 스타예요. 스타죠. 네. 이제 스타가 됐고 이 선수가 축구 외적인 이슈를 안 만드는 선수는 아닙니다. 간혹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워낙 좋은 재능이고 포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잉글랜드 언론에서도 기대를 많이 한 선수였고 그 다음에 과르디올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키운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포든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도 정말 대단한 왼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왼쪽 윙어로서의 확실한 어떤 테크니션 그리고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필 포든의 존재감은 확실하다고 보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성장할 만한 제목들은 뭐 콜 파머라든지 이러한 어떤 유스들, 어린 선수들의 성장도 맨시티는 추후에 기대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팔머에 대해서는 또 맨시티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콜 파머도 이번에 스윈던 타운전 때문에는 네. 왼발킥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콜 파머의 성장도 높게 볼만하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도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유스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 지금? 베스트 지금. 11 기준으로. 근데 한 명의 존재감이 매우 커요. 아놀드. 알렉산더 아놀드. 이건 인정이죠. 선골 유스고요. 그래. 리버풀은 돈 하나 안 들이고 알렉산더 아놀드와 로버슨을 품었습니다. 로버슨은 물론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케빈 스튜어트라는 유망주를 헐시티에게 로버슨의 영입 가격과 똑같은 값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케빈 스튜어트랑 로버슨을 그냥 바꾼 겁니다. 그래, 서로. 교환한 거야. 서로 이제 그냥 수합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로버슨도 사실상 돈을 안 들이고 영입한 거고 알렉산더 아놀드 육성 비용이니까 이 종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월드 클래스 풀백을 돈을 안 들이고 품은 점은 리버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주장감이 될 만한 선수라면 제가 그 암흑기 콘텐츠를 하면서 제라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면 팀이 그 어려운 시기에 가더라도 버텨요. 맞아요. 그 선수를 위주로 중심으로 딱 해서. 근데 물론 유스인데 망나니 같은 놈이야.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 유스가 좀 잘 터지고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럴 때 좀 그 팀의 기조나 분위기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알렉산더 아놀드는 확실히 좀 좋은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밖에 이제 유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은 그 스쿼드 멤버로 이제 커티스 존스, 커존, 성장하고 있는 커티스 존스가 있고 하비 엘리엇은 리버풀 유스라고 하기에는 유스는 아니죠. 원래 풀럼 유스였다가 데려온 케이스. 유망주지. 어릴 때 데려와서 이거는 유스 출신이라 엘리엇은 부르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어린 나이에 데려오면 유스 느낌이 나요. 근데 그렇죠. 네. 우리가 이번에는 엄밀한 진짜 유스를 따져보는 거니까. 심지어 엘리엇은 풀럼에서 데뷔도 했어요. 그렇지. 예,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던 상태였고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좀 많죠. 첼시가 비중이 꽤 그래, 커요. 그러니까 첼시가 예전부터 투자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백3를 바탕으로 3-4-3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리스 제임스, 리제, 명섭이. 오른쪽 리스 명섭, 오른쪽 윙백 자리에 프리미어리그 최우수 선수 중에 한 명이 됐죠. 올 시즌은 특히 기량이 만개했어요. 볼 운반 킥은 물론이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침투와 좋은 킥 능력, 그래서 슈팅, 크로스, 패스, 자신의 킥의 장점을 더 다양하게 발현한 올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상이 좀 아쉽지만 이제 이만한 오른쪽 윙백전 돈 안 들이고 그냥 1군에 키워놓는 거 쉽지 않은데 첼시는 보문을 얻은 셈이고요. 이 선에도 마운트라는 핵심 선수가 있어요. 마운트 뭐 최대 근본 아닙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주장 완장을 차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포지션은 약간 좀 다릅니다만 램파드 필 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램파드는 또 첼시 유스는 아닙니다. 맞아요. 웨스트햄에서 넘어온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램파드 이제 램반장이라고 많이 했죠. 존 테리 주장, 램파드 부주장. 그리고 램파드도 역시 당연히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을 때가 꽤 있었는데 마운트가 이제 그걸 좀 넘겨받는다면 램파드의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애제자 마운트 그때 임대로 데려와서 썼었으니까 그 마운트가 램파드의 뒤를 이어서 차기 첼시의 리더진이 된다면 참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첼시 팬들 너무 행복한 그림이죠. 그렇죠. 마운트는 워낙 첼시에 대한 애정도 크고 또 하나 이제 첼시 팬분들이 바라는 건 첼시 아카데미에 잠시 있었던 웨스트햄의 라이스. 데클란 라이스. 만약에 영입이 돼서 그 절친이 또 두 유스 출신의 작품들이 첼시에서 만난다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림을 그리실 것 같고 오도이도 이제 첼시 아카데미 출신이죠. 오도이도 그렇지. 오도이는 뭐 좀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 맞아요. 일단 이 선수는 이제 축구에 집중하면서 약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맞아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거는 부상 여파 때문에 조금 신체 능력, 속도라든지 파괴력이 조금 떨어진 부분은 보이고. 근데 좋은 재능이니까. 드리블러이기도 하고 시야 자체가 그래도 꽤 넓은 선수죠. 허드슨 오도이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로 넘어가 보면 아스날은 베스트 11에 뚜렷한 존재가 한 명 있죠. 사카. 부카요 사카입니다. 이제 스미스로우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만한 선수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서브 위주로 나오니까 저희가 베스트 11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아까 이 팔머 얘기했던 것처럼 맨시티에 그런 선수가 있고 리버풀은 커존이 있고 첼시는 많아요. 많은데 아스날은 사카 플러스 스미스로우. 그런데 전 스미스로우 봐야죠. 베스트 11만 놓고 봤을 때 현재 베스트 11으로는 사카. 그렇죠. 아무래도 마르티넬리가 지금 스미스로우가 조금 잠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출전 시간을 관리하면서 마르티넬리가 좀 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미스로우도 주전급 선수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두 명으로 간주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사카의 경우는 분명 잉글랜드에서도 추후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좋은 왼발 재능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대박 낸 거죠.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슈팅력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올 시즌은 이게 더 보완된 모습이고 원래도 이 드리블이나 움직임 그리고 패스를 통해서 연계해 나가는 능력은 꽤 좋았던 선수니까 에메리 마이미 때부터 기회를 좀 잡아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유로파 경험도 쌓고 리그 경험도 쌓고 사우스게이트라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아주 아군을 만나서 그런 어떤 아픔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서 올 시즌 잘하고 있으니까 스미스로우는 역시 부상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살짝 아쉬움은 있는데 걱정이 되죠. 근데 사실 이만한 지능 가진 선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스미스로우는 때에 따라서는 사카보다도 더 번뜩일 때가 있는데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선수 같아. 그렇죠. 약간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있으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되게 좋은 대한 연계, 움직임 이런 게 유난리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올 시즌은 드리블, 슈팅 이 부분에서도 더 많이 발전했는데 내구성만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스날은 현재로는 이제 되게 젊고 어린 팀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또 램스데일도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중심을 잡아줄 리더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해리케인 최고의 작품이죠. 그렇죠. 잉글랜드 최대의 작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의 경우는 해리케인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이제 스타덤에 오른 게 일단 기대할 만한 공격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유독 이 선수가 북런던 더비 때 잘해서 토트넘 팬들에게 환호도 받고 잉글랜드에서는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줬죠. 주원 형이 예전에 이제 케인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기 전에 봤을 때 그 얘기했대잖아. 얘 뭐야? 얘 왜 써?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뭐 지금이야 요번 시즌에 불안하긴 합니다만 유럽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죠. 해리케인은 월드컵 득점왕도 해봤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도움왕을 동시 시즌에 석권한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고요. 올리버 스킵도 토트넘의 유스 출신이죠. 스킵은 좀 애매한가 싶었는데 이 노리치에서 터지면서 올해 보면
어떨 때는 호이비에르보다 나아. 맞아요. 활동량, 투지, 이 수비에서의 어떤 압박 능력 분명 좋은 면이고 스킵의 경우는 콘테 감독 부임하고 이제 패스 배급에 있어서 점점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은 패스가 조금 소극적일 때도 있지만 이전보다 특히 누누 때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주도적으로 빌드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킵의 성장과 이런 노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도 제법 많죠. 제법 많죠. 일단 3선에 맥토미니가 있고요. 맥토미니. 그리고 2선에 배치될 레시포드와 그린우드. 이 선수들은 우리가 일단 뉴스 위주로 지금 주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레시포드, 그린우드 이렇게 2명을 또 꼽아서 총 3명이 일단 생각이 납니다. 좀 더 잘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맞아요. 좋은 재능들이에요. 좋은 재능들인데 레시포드는 더 잘해줘야 돼.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나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이야 다 보여주는 경기력 대비 스탯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만하다 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린우드도 조금 더 올라가줘야 돼. 다들 셋 다 요즘까지도 비판을 받았던 선수들이에요. 맥토미니는 패스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레시포드는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린우드는 시야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3명 다 조금 더 올라와줄 필요가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은 사실 진짜 그동안 잉글랜드 축구를 자랑해왔던, 물론 잉글랜드 축구 뭐 대표팀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대표팀의 멤버들 그 중심을 잡아주는 또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과 다름없는 선수들을 뉴스에서 많이 배출했던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은 그 이전의 면면을 선배들의 면면을 생각하면 좀 더 올라와야 된다. 확실하게 코어를 잡아줘야 한다. 이 강조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빅6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잉글랜드 팀들 중에 유스풀이 좋은 유명한 몇몇 팀들이 있죠. 웨스트햄, 웨스트햄 좋죠. 소튼, 그 다음에 리즈, 에버튼 이런 팀들도 좋은 뉴스들을 이제 또 뿜어내는 팀들인데 빅6에서 자리를 잡은 뉴스들은 요 정도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첼시랑 맨유가 숫자가 좀 돼.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맨시티 유스 좋은 선수들 많아요. 맨시티도 많아요. 점점 더 계속 올라올 거예요. 맨시티는 지금 이제 임대를 보내고 있어서 그렇지. 하우드 벨리스와 같은 선수들 챔피언십에서 경험 쌓고 이제 올라오면 다시 센터백 자리 경쟁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많고. 사실 뭐 잉글랜드가 히든풋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한 7, 8년 정도 전부터 되게 과감하게 유스에 좀 많이 돈을 썼거든요. 그 산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의 그 나이대가 어려졌어요. 젊고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연벌 대표팀이 그래서 꽤 잘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UEC 월드컵 우승했을 때 원톱 공격수 주전은 솔랑키였지만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